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2학년인 문도원입니다. 저는 처음 교당에 다닌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그때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교당을 다니지 않아서 친구 따라서 교당을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교전 읽는 게 재밌었습니다. 정전은 사실 좀 어려웠지만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불조요경 이런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특히 대종경이 정말 많이 감동도 받고 즐겁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 쓰는 것도 처음 교무님께 배웠었습니다. 일기 쓰고 유무념하고 계문 체크하는 것들이 정말 재밌는 활동이었어요. 교당 다니는 것도 다 재밌고요. 그래서 그땐 확신을 했습니다. 원불교를 믿으면, 교당을 다니면, 마음 공부를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겠다. 사회에서 학점도 잘 받고 취업도 잘하고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군대 가기 전 다녀온 후로도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조금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후임들을 괴롭히는 선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임 2명은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탈영을 시도하는 그런 악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연을 알게 되니까 그 2명 다 인사장부에 한 명은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한 명은 고아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좀 많이 방황했습니다. 어떤 것이 잘 살고 그리고 내가 혼자 잘 살아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마침 그때 당시에 뉴스에서도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이슈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그 사람들도 어릴 적에 제대로 된 가정 환경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교당을 열심히 다니는 것이 과연 내가 잘 살게 하는 것일까?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래서 그때 다니던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었지만 가다 안 가다 결국에는 그냥 안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 혼자 잘 사는 것, 우리 집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잘 사는 것이어야 내가 비로소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학원 조충현입니다. 저는 처음에 원기 87년도에 87동의로 대학 학부 1학년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간사를 막 마치고 바로 학교로 와서 굉장히 좀 바빴고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올라가면서 군대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군대를 가는 건 좀 직업군인으로 가보자 해서 부사관을 선택해서 군대를 갔었는데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생활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즐겁게 생활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 선발이 돼가지고 그쪽 장기 복무 자원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년까지 군대에 있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 도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익산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총보 교무님들이 그때 인연이 있었던 교무님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잊고 살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연 있던 교무님들하고 추천 교무님 다시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장기 복무에 의무 복무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기 복무를 할 때는 그곳 생활도 정말 괜찮았었어요. 달달이 월급도 뭐 괜찮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근무 환경도 괜찮았었고, 그래서 거기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는 도중에도 느꼈지만 그 마음의 허전함 같은 게 계속 남아 있잖아요. 뭔가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나 또 인연 있는 교무님들이나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처음에 출가를 했었던 것이고, 그 기대 같은 것들과 그리고 뭔가를 마치지 못했다는 허전함, 그리고 아버지께서 염원하시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열반하시고 나서 다시금 복학을 하면서 이제서야 좀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잘 공부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뭔가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건 아니라서 그래도 복학하고 나서도 조금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런 건 없고 지금은 믿고 행하면 다 증득한다고 하신 정산 종사님 말씀처럼 이 법 믿고 그냥 꾸준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뤄 나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서원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88년생, 올해 29살이고요. 서울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래 고향은 대전입니다. 외가 친가 모두 이제 원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으시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원불교 청년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원불교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지난 올해 2월에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안암교당에서 청년회에서 연애해서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그 보사님께서 결혼식 때 이제 교당 와서 마음 공부를 했더니 얘들이 연애만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억울합니다. 저에게 부모님의 피가 흘러서 이러지 않았을까. 바로 여기 안암교당 이 자리에서 결혼식을 했고요. 교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교무님이나 간사님들이나 다른 교도님께 너무 민폐예요. 지금까지도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교당에서 결혼을 했냐, 저희가 교도로서 할 수 있는 약간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희 지인들을 교당으로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막 눈치가 보이고 막 밥도 여러 번 사줘야 되고 그래도 거절을 당해요. 근데 결혼식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딱 청첩장 주면서 너 반드시 여기 와야 된다. 이렇게 되게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원불교가 뭐야? 거기 뭐 법당이라고 해? 아니면 뭐 신부님 같은 분을 뭐라고 해? 라고 저희한테 또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또 그럼 또 신나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원불교가 또 뭔지. 그래서 마치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초대 뷔페를 하는 기분으로 좀 티켓 돌아가는 기분으로 저희 청첩장을 그렇게 좀 드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또 보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직접 기도문을 쓰고 읽어라라고 하셔서 성원선언문 대신에 저희가 좀 직접 했었는데 그게 또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끝나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좀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기도문은 저희가 이제 평소에 설명 기도하듯이 했었는데요. 이제 4가지 사항을 약속드리는 거였어요. 사은.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사랑하고 경청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신의를 지키고, 세 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와 우애롭게 사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가 이제 재생의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면서 사는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보사님께서 결혼식 설법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걸 참 저희 부모님들께서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시아버지께서 원래 원불교 교도가 아니셨는데
그 설법을 듣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녹음을 하셨고요. 그거를 본인이 운영하시는 인터넷 카페에 올리셨어요.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인연이 어떻게 돼서 지난 여름에는 이제 원불교에 입교까지 하셨고요. 또 지금은 매일 좌선을 하시고 교당에 매주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더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인들 중에서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뭐 이번 사드 배치 문제 있는데 원불교는 어떠냐 하고 친구들이 물어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교전을 읽고 교무님의 설법을 듣고 또 단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뭔가가 별게 아닌데 이제 점점 가라앉고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막 바람에 막 흔들리다가 막 이제 누가 보호받듯이. 그래서 제 가치관이 좀 중심이 그 전까지는 돈과 인정을 받는 것이 좀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좀 더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차분하게 가라앉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회에서 함께 공헌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서원은 지금 하는 심리학 공부와 이제 교법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재생의사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힘든 일도 있고 잘 되지 않는 일도 있겠지만 배움거리 삼아서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비단 이소정 교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계문은 보통급 10계문 중 10조에 해당되는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성과 실천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리면 성공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급은 계문을 지키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출가해서 몇십 년 된 사람들은 보통급 계문 중에 어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계문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계문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설사 담배를 피워서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저는 담배 안 피울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계문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더라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건강에 나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배는 해롭습니다. 결정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폐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담배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는 몰라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담배는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담배를 직접 피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 핀 사람 못지않게 큰 피해를 얻는다고 합니다. 담배의 무서운 점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니코틴이 도파민을 자극하다 보니 사람은 담배에 쉽게 중독되어 버리고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담배는 피우지 못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수행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담배 피고 좌선하면 어떻습니까? 적적성성하고 맑은 침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적적성성이란 고요함 가운데 깨어있거나 고요하고 초롱초롱함을 뜻하는데 이러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뜻이겠죠. 중생 교화를 위한 감각 감상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대종사님 당대에 저축 조합을 했습니다. 저축 조합의 핵심 첫째가 금주 단연입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서 돈을 모으자는 말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가령 배우가 담배를 피우는 연기를 해야 할 때는 담배 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상사가 권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일찍 출근 잘하고 청소 잘하고 일처리 남들보다 잘하고 인사 잘하면 술, 담배 안 한다고 직장에서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도는 술자리마다 상시 일기장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시라고 권하면 상시 일기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 술 마시면 계문 체크해야 한다면서 보여준답니다. 교법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 스승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신성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대종사께서도 처음에는 술, 담배를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끊으셨고요. 대종사께서 술, 담배 왜 끊으셨겠어요? 새 시대의 새 부처님으로 오신 대종사께서 보시기엔 재생의세를 위해서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재생의세란 일체 생명을 도탄으로부터 건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한다는 뜻으로 성불 재중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재생의세는 재중에 더 큰 비중을 둔 개념으로 세상의 병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개념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걸 다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이거 하면서 꼭 금연 캠페인 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에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입교는 갔고요. 저희 외할머니였는데 제가 이제 원불교를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제가 알게 교당에 된 나올 수 계기는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일단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대 때 알게 그렇게 되었고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